자, 경우의 수를 배울 거야. 자, 경우의 수를 배우기 앞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자. 먼저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와. 사건. 사건은 뭐냐?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 사건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경우의 수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사건이라는 가지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자,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자고 그랬어. 그럼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자,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되고,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는 크게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합법칙이라고 그래. 합법칙과 고법칙이 있어. 자,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합법칙이라고 그래. 합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국어적인 표현은 뭐냐? 자, 어떨 때 합법칙이냐? 더하느냐? 자, 또는이나, 그지? 이거나, 요런 표현이 나오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2 이하,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1부터 6까지 해야 되겠지. 그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아니면 2가 되겠지. 두 가지. 그제? 또는, 그제? 이 말을 이거나 이래야 되겠지. 2 이하이거나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5 이상. 5 이상은 뭐가 돼? 5나 6이 되겠지. 그제? 그래서 몇 가지? 또 두 가지.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돼? 네 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 네 가지가 뭐냐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네 가지가 바로 2 더하기 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 또는이나 이거나 요런 표현이 나오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사건 A 또는 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N 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하니까 이렇게 더하라는 뜻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또는 이나 이거나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번 4 미만 또는 8 이상. 4 미만은 뭐야? 1, 2, 3 이렇게 세 가지지. 8 이상은 뭐야? 8, 9, 10 이렇게 되지. 이게 총 몇 가지야?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그지?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 하니까 얼마? 6가지가 된단 말이야. 자, 2번 3의 배수. 뭐가 있어? 3, 6, 9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또는 그지? 5의 배수. 5나 10이나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세 가지 더하기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 자, 5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6의 약수. 1, 2, 3, 6 되겠지. 또는 4의 배수. 4,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몇 가지? 4가지. 요거 몇 가지? 2가지. 다음 몇 가지? 이렇게 6가지가 된다는 사실. 알겠지? 근데 얘를 만약에 이런 문제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2의 배수로 바꿔볼게.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자, 6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 3, 6이 있었지. 그제? 그 다음에 자, 2의 배수는 뭐가 있어? 2, 4, 6, 8, 10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4가지. 요거 5가지. 더해서 9가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 그럴까? 중복이 되잖아. 봐봐. 여기서 2가 있지. 여기서 2가 있지. 그제? 여기 6이 있지. 여기 6이 있지. 그제? 요 두 개는 두 번씩 샜기 때문에 빼야 된단 말이야, 한 번은. 그래서 4가지 더하기 5가지에서 공통된 거, 중복되는 거 2가지를 빼서 7가지라고 해야지만 답이야. 이 겹치는 경우가 나오면. 자, 이제는 곱법칙을 배울 거야. 자, 두 사건 AB가 자,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뭐야? 곱법칙이라고 그래. 곱하란 얘기지. 이 곱법칙은 연속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앞에 사건을 확인하고 이어서 그 다음 사건을 확인할 때 우리가 뭐냐? 곱법칙이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줄게. 자, 주사위를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어. 이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홀수인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이거지. 첫 번째는 동전을 확인하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주사위눈을 확인하는 거야.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지? 그 다음에 주사위가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1, 3, 5, 세 가지지. 그래서 두 사건을 뭐 하는 거야? 곱한다고. 그래서 1 곱하기 3은 얼마야? 3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곱법칙은 언제냐? 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자, 여기에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용어들이, 요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야. 요런 용어가 나오면 곱해서 풀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 A 사건이 M이고, 자, B 사건을 N이라고 했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더라? 두 경우의 수를 말아 이렇게 곱하란 얘기라고. 그럼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 봐봐. 동전을 던졌어.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자, 동전 두 개를 예를 들게. 동전 두 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 더하기가 2가 아니라 2 곱하기 2란 말이야.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자, 이렇게 예를 들게. 동전 1이 있고, 동전 2라고 그럴게. 자, 동전 문제는 앞으로, 자, 앞은 H, 헤드라고 그래. 헤드의 약자. 그 다음에 뒤는 테일, T라고 쓸 거야. 자, 동전이 첫 번째 동전이 앞 아니면 뒤가 나오지. 그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에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도 앞 아니면 뒤가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이 D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도 앞 아니면 뒤가 되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면 몇 가지가 돼? 요렇게 하면 HH가 되고, 자, 요렇게 하면 뭐가 돼? HT가 되고, 요렇게 하면 얼마야? TH가 되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TT에서 총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왜 곱하느냐? 자, 원리가 이거지. 이렇게 순수쌍으로 쓰면 경우의 수는 동전 1을 확인하고, 컴마, 그리고 이어서 동전 2를 확인해야 돼. 앞에는 동전 1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동전 2를 확인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컴마, 두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된다는 원리야.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한 가지가 뭐가 되냐면 동전 1을 확인하고 이어서 동전 2도 확인하고 이어서 동전 3을 확인하는 원리야. 첫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곱하기 두 번째도 두 가지 세 번째 동전도 두 가지. 그래서 뭐 2의 세제곱 8가지. 요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제? 모든 동전을 연속적으로 확인해 갈 때 이게 곱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공식 아닌데 참고로 하나, 동전을 n개 던지면 2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연속해서 n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2의 n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2개 던지면 2의 제곱, 3개 던지면 2의 세제곱, 4개 던지면 2의 4제곱. 알겠지? 주사위도 같은 원리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6이 되고, 세 번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이 되고, 말 그대로 n번 던지면 6의 몇 제곱? n제곱이 되는 원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합쳐볼까? 만약에 자, 동전 두 개랑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뭐가 되겠어? 첫 번째 동전을 확인하고
두 번째 동전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에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지. 요렇게 써야지만 요게 한 가지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다 확인해야 되지. 첫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두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주사위는 6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알겠지? 만약에 이제 동전이 하나고 주사위가 만약에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동전 1을 확인하고 그지? 주사위를 확인하고 또 주사위를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두 가지. 그지?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는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 그래서 72가지. 요렇게 확인하는 게 바로 법칙이 되는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자,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용어들. 알겠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다? 곱하면 되는 원리야.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 자, 이렇게 길 문제가 있어. 산소리는 자, 집에서 자, 서점까지 가는 길은 자, 두 가지가 있고. 그지? 자,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얘는 2 더하기 3에서 5가 아니라 2 곱하기 3이 되지. 왜 그래? 연속 사건이지.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을 확인한 다음 이어서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된단 말이야. 직접 세도 6가지지. 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아래로 갔을 때 또 위로 갈 수 있고 중간으로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고 또 이것도 세 가지. 직접 세도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자, N명의 학생이 있어. 자, 일렬로 세울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자,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봐.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점점점, 요 맨 끝에 이렇게 N번째를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등에 설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중에 한 명? N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고. 2등은 어떻게 돼? 1등을 뺀 N 빼기 1명. 그지? 3등은 또 어때? 또 한 명을 뺀 N 빼기 2명. 이렇게 되겠지. 점점점점. 맨 끝에는 이제 나머지 한 명만 딱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한 줄로 선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누가 썼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도 누가 썼는지 확인하고 맨 끝에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거지. 연속적으로 다 확인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곱법칙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자, 요런 식이 만들어져. 얘를 참고적으로 얘는 뭐냐? 수학적 기호로는 n 느낌표. 이렇게.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n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지수는 n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쉽지. 그럼 두 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그랬어. 그럼 두 명은 어떡하지? 그냥 여기 두 번째까지만 확인하면 되지. 첫 번째는 n명 중에 한 명, 다음 n 빼기 한 명. 세 명도 마찬가지지. 첫 번째는 n명, 두 번째는 n 빼기 1명, 세 번째는 n 빼기 2명. 그냥 요렇게. 요건 다시 뭐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요거야. 자, 이웃한다. 요 이웃. 요거 굉장히 중요해. 자,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한 명이라고 취급하면 돼. 이렇게. 몇 명을 이웃한다 그래도 그 몇 명을 모두 다 한 명으로 묶어버린다고. 자, 이 얘기가 뭐냐? 좀 문제 풀면 되게 쉬워. 이웃하는 학생들을 다 한 명으로 묶는다는 얘기야. 한 명으로 취급해서 그냥 일렬로 세워. 그냥 한 명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한 학생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는 거야. 이렇게. 응? 알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4명의 학생이 있어. 자, 위에 배운 거 다 정리할게. 4명을 일렬로 설 수 있는 가지수는 4팩토리라고 써야 되지. 중학교 때는 팩토리얼 교육 사용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4명 중에 1명,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2명, 맨 끝에 1명. 이렇게 해서 이 24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4명 중에 2명을 세우는 경우. 맨 앞에 4명 중에 1명, 다음은 3명 중에 1명. 12. 이렇게 풀면 되고. 연속해서 3명을 세울 때. 처음에는 4명 중에 1명,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2명 중에 1명. 그래서 얘도 24가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이웃하는 문제. 자, 4명이 있는데, 자, A, B가 이웃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한 명 취급하라고, 묶으라고 이렇게. 그럼 몇 명이 돼? 1명, 2명, 3명이 된단 말이야.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어떻게 돼? 3팩토리얼이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 여기, 이 A, B가 지금 이렇게 끈으로 묶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 두 명은 또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두 명을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2니까 얼마? 12. 이렇게. 알겠지? 한 명으로 생각하면 돼. 두 번째 문제는, 자, A, B, C를 한 명으로 보라 그랬어. 이렇게 묶었다고 봐봐. 그럼 총 몇 명이야? 한 명이고 이게 두 명 있지. 그러니까 두 명을 일일로 세울 때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이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끈으로 묶었다고 보라 그랬지. 이 세 명은 또 자기들끼리 차례 바꿀 수 있지. 이 동그라미 안에서. 그럼 쟤네들이 세 명을 일일로 세울 수 있는 가지수가,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2 곱하기 6이니까 얘도 12.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되게 쉽지? 자,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랑 0을 포함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공식인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보지 마. 이렇게 외우지 마. 지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기억하면 돼. 자,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0은 맨 앞자리에 쓸 수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면 돼. 0은 말 그대로 뭐야? 맨 앞에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0이 없을 때는 되게 쉬워. 자,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장을 뽑아, 말 그대로 뭐야? 두 자리 자연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 그러면 맨 앞에, 자,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겠지. 두 자리니까.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1의 자리는 10의 자리 하나 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3장을 뽑아 3자리 만들 때는 10의 자리 있고 100의 자리부터 만들어야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3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자,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하나 뺀 3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얼마? 24가지. 이렇게 0이 없을 때는 되게 쉬워. 자, 그런데 봐봐. 여기 0이 있는 문제 봐봐. 여기 0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제? 자, 첫 번째. 두 장을 뽑아 배열할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맨 앞에 0은 쓸 수 없다는 거야. 두 자리니까 똑같이 10의 자리, 1의 자리야. 그럼 10의 자리는 몇 개? 0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고, 자, 1의 자리는, 자, 5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없애고, 그제? 그 다음에 이제 0은 사용할 수 있지. 다시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는 원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은,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만들게. 그럼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는 0은 사용 못 하는 거지.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사용하고. 그제?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5개 중에 하나 이미 사용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이제 0 사용해야 되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그제? 그럼 이것도 임의로 하나 또 사용했어.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장도 마찬가지야. 4장은 이제 1000의 자리가 있겠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자, 1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1000의 자리는 0을 사용 못하니까 5개 중에 하나. 그제? 100의 자리는 0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하나 뺀 4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도 또 하나 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어. 방법을 기억해야 돼. 자, 대표 뽑는 경우. 자, 대표 뽑는 경우는 크게 나누면, 자, 판장, 부반장 뽑는 경우랑 그냥 임의의 대표 뽑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차이가 뭐냐? 자, 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순서가 있고 없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판장, 부반장을 뽑을 때는 먼저 뽑힌 게 판장이라면 먼저 뽑힌 게 좋잖아. 그제? 근데 대표 2명일 때는 먼저 뽑히나 뒤에 뽑히나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요런 차이가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여기서 문제에서는 자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제? 판장이냐 부반장이냐, 직위가 좋고 나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말 그대로 자격이라고 그래. 먼저 뽑히는 게 좋을 때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 제일 중요한 게 순서가 포인트야. 알겠지? 만약에 그냥 자격이라고 하지 말고, 자, 어떤 직위가 좋고 나쁨으로 비교해도 돼. 그래서 N명 중에, 자, 2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판장, 부반장 뽑을 때, 판장은 몇 명 중에 1명, N명 중에 1명, 부반장은 몇 명 중에 1명, 1명을 뺀 N 빼기 1명 중에 1명.
자, 그 N명 중에 3명 뽑을 때 반장, 부반장, 대표라고 그랬게. 반장, 부반장, 대표는 다 직위과 좋고 나쁨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반장을 먼저 뽑으면 N명 중에 1명. 다음은 부반장은 1명 뺀 N 빼기 1명. 대표는 다시 1명을 뺀 N 빼기 2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자, 순서가 자 있는 경우로 해봤고, 자, 순서가 자 없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대표 2명.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요 경우는 자,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면 돼. 대표 2명은 먼저 뽑히나 뒤에 뽑히나 똑같잖아. 대표 AB나 대표 BA나 똑같단 말이야.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첫 번째는 N명 중에 뽑아. 위에처럼. 다음은 N 빼기 1명 중에 뽑아.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A 뽑은 다음에 B를 뽑는 경우랑 B를 뽑고 나서 A를 뽑는 경우는 어차피 대표는 A, B 2명이잖아. 이 두 가지가 경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가 같기 때문에 요 2로 나눈 원리야. 알겠어? 이 2의 원리는 요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 처음에는 2 곱하기, 다음은 1. 요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두 가지가 되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대표 3명 뽑을 때는 뭐야? 3명이라고 해서 여기가 3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절대 여기 3이 아니라는 거야. 자, 처음에 몇 명 중에 1명? 3명 뽑을 거야. 대표 3명이야. 처음에 몇 명? 3명 중에 1명. N명 중에 1명 뽑고 다음은 N 빼기 1명 중에 1명. 다음은 N 빼기 2명인데 여기는 뭐로 나누냐? 3이 아니라 6으로 나눠. 3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지수. 그제? 만약에 A, B, C가 뽑혔어. 그제? 이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요게 6이잖아. 그제? 요 6가지가 다 같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표 ABC나 대표 A, CB나 대표 B, AC나 대표 B, CA나 대표 CAB나 대표 CBA나 요 일렬로 나열한 요 6가지가 그지? 바로 요 6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6가지가 어차피 대표는 A, B, C가 모두 다 같다는 경우지.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누기 6을 하는 원리야. 만약에 4명을 뽑으면 나누기 얼마 될까? 4가 아니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로 나눈 원리야.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알겠지? 중학교 때는 어차피 2명하고 어차피 3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워놔도 돼. 2명일 때는 그냥 2로 나누고 그치? 3명일 때는 6으로 나눈다. 이렇게 외워도 돼 그냥. 자, 그러면 하나 풀어볼게. 자, 반장 1명 뽑아. 그럼 이건 4명 중에 1명이죠 그냥. 4지. 그다음 반장, 부반장 뽑아. 처음에 4명 중에 반장을 뽑고 다음 부반장은 3명 중에 1명 뽑으면 되지. 그럼 12가지. 자, 반장, 부반장, 총무 다 직위가 좋고 나쁨이 있지.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처음에 4명 중에 1명,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총무는 2명 중에 1명 이렇게. 자, 대표 2명이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냥 뽑히면 좋은 거지. 그럼 처음에 4명 중에 1명, 다음은 3명 중에 1명, 나누기 2 이렇게. 자, 대표 3명 그지? 처음에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나누기 6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알겠지? 자, 마지막 응용 문제. 이렇게 길 가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지?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요 사각형에서 A에서 B로 가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자, 요렇게 가도 되지.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가도 되지. 그렇게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 위로 가도 되고, 요 아래로 가도 되고. 요렇게 직접 세도 되는데, 그지? 이것처럼 사각형이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이걸 언제 세고 있어? 못 세겠지. 그래서 이걸 공식을 배울 거야. 자, 어떻게 배우느냐? 자, B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점에 온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지. 이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는 제일 빠르게 가야 돼. 막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을 얘기한다고. 자, B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점을 온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고, 이 점을 온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지. 그제?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더하면 B에 가는 가지수야. 그럼 A에서 이 점에 가는 가지수 한 가지지. A에서 요 점에 가는 거 한 가지지. 그래서 여기는 요 1과 요 1을 더하면 얼마가 돼? 여기는 2가 되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자, A에서 여기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럴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먼저 여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그럼 이거지. 이렇게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또 여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여기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들은 같은 홀 여기도 한 가지, 제일 빠른 길은 여기도 한 가지, 이전까지 제일 빠른 길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야?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1이랑 뭐 해야 돼? 더하면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알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겠어?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요 1이랑 여기 있는 요 2랑 더하면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는 같은 원리니까 요 1이랑 여기 있는 3이랑 더하면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 간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요 2랑 요 1이랑 더하면 여기는 몇 가지? 자, 세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요 3이랑 1이랑 더하면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얼마야?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더하면 여기는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몇 가지?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6이랑 더하면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해서 더해가면 돼. 그럼 여기는 6이랑 여기 있는 4랑 더하면 10가지. 그래서 마지막에 B의 가능한 지수는 여기 있는 10이랑 여기 있는 10이랑 더하면 20가지. 이렇게 구해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을 거쳐가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자, 봐봐. A에서, 자, P를 간 다음에, 그제? P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 그럼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제? 일단은 이 네모를 벗어나면 안 되지. 그제? 이 네모를 벗어나면 최단거리가 안 되잖아. 그제? 여기에서 이 네모를 움직인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요 네모를, 네모를 움직여야지만 A에서 P를 거쳐 P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그제?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에서 P를 거쳐 P에서 P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연속 사건이지.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P에서 P를 가는 가지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A에서 P로 가니까 여기 1, 여기 1. 그제? 이거 더하면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P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이제. P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또 P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또 1 더하기 1랑 여기 2. 그래서 요 2랑 두 개를 뭐 한다? 곱한단 말이야. A에서 P까지 두 가지. P에서 B까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요런 방식으로 구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좀 어렵게. 자, 여기가 A야. 자, 여기를 B야. 여기를 C라 그래볼게. 두 번 예를 들 테니까 보라고. 그럼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네모를 벗어나면 되지. 일단은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를 움직여야 되고, 또 B에서 C로 가기 위해서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모를 벗어나면 되지. 그제? 자, 그러면 구해보면, 자, 최단거리 여기는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는 1 더하면 2, 여기는 1, 2를 더하면 3, 여기는 2, 1을 더하면 3, 여기는 3, 3을 더하면 3, 6.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B에서 C로 다시 가지. 그럼 여기 1, 여기도 1, 여기 1, 여기 1, 여기는 2, 더하면 여기는 3, 여기 더하면 여기 3, 여기는 6, 이렇게.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해서 얼마? 6에 36이 된다고.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그럼 일단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요 네모를 일단 움직여야 되고, 요 빨간 네모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가보자. 자, 여기 1, 여기 얼마? 1, 여기도 1, 1 더하면 여기는 2, 여기는 얼마? 더하면 3. 그런데 A에서 B까지는 일단 3 곱하기, 자, P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자, 그럼 여기는 1, 여기도 얼마?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더하면 여기는 2,
여기 더하면 여기는 3, 더하면 여기는 4. 자, 여기는 3, 더하면 여기는 6, 더하면 여기는 10. 그래서 10. 그래서 총 몇 가지? 자, 30까지. 요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이론 정리 여기까지 하자.